네, 안녕하세요. KJTV 최경진입니다. 자, 오늘은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왜 항무진 도쿄에 막부를 세웠을까? 라는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도쿄가 일본의 수도가 되었을까? 궁금증을 가지신 적이 없습니까? 동경은 현재 세계 제1의 대도시입니다. 동경의 인구는 1400만이고요. 인접한 도시인 요코하마까지 포함하면 약 3,8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당시는 도쿄를 에도로 불렀습니다. 1603년에 토쿠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설치합니다. 그로부터 260년간 즉 1868년 메이지 정부가 수립하여 에도 막부가 망하자 동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천년간의 수도였던 교토로부터 동경으로 천도하여 현재 일본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1590년 토쿠가 이에야스가 에도에 들어갔을 때는 낡은 에도성 하나가 존재했고요. 단지 인구 15만의 아주 황폐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세계 제1의 도시로 발전한 도쿄의 얘기는 그 시초가 오다와라 전투에 있습니다. 오다와라는 어디일까요? 지도를 보시면요. 현재 가나가와현입니다. 이저 인근의 오다와라인데요. 동경으로부터 그렇게 멀지가 않죠. 여기에서 전쟁이 발발합니다. 오다와라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 전투는 1590년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오다와라 지역의 실력자 호조시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전투를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 통일을 눈앞에 둔 최후의 전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전란의 배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1585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관백으로 승진합니다. 여기서 관백이란 것은요, 성장한 천황의 보좌역입니다. 넘버 2이지만요, 실제적으로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음해인 1586년에 토쿠가 이에야스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신하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로써 당대의 권력자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천하 통일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따라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더 이상의 분쟁, 전란을 일으키지 마라 라고 금지령을 내립니다. 이것을 토요토미 평화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다와라 지역의 실력자 호조시는 인근 지역과 영토 분쟁을 일으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화를 내겠죠. 자, 첫건이 토쿠가 이에야스가 중재에 들어갑니다. 영토 분쟁을 중단하라. 그런데 호조시는 듣지 않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분노합니다. 약 21만 명의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이때 토쿠가 이에야스도 포함되었습니다. 21만의 연합군이 8만의 호조군을 공격합니다. 당연히 토요토미 히데요시 군의 일방적 승리로 끝을 납니다.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작전 하나가 먼저 1566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주군인 오다는 현재의 기후현인 미노를 공략해라 하고 성을 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성을 하룻밤 만에 쌓아버립니다. 일야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는가? 그 비법은 사실은 후방에서 모든 건설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자재를 현지로 남몰래 옮기는 거죠. 그리고 밤에 건설합니다. 3일간에 걸쳐서 축성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적군이 보면요, 깜짝 놀라죠. 갑자기 큰 성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일야성입니다. 이래야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 공로로 오다 노부나가는 당시 보병 중대장급이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이 성의 성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 앞에 다리를 출세교라 부릅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오다와라에서 생겼습니다. 그림의 오른쪽 하단을 보면 이시가키 성의 사적비가 보이죠. 저 멀리 보시면 반도가 보이고 바다가 보이죠. 태평양입니다. 여기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와라 성을 내려다보는 곳에서 80일간 몰래 숨어서 축성 작업을 합니다. 규모는 270m 그리고 550m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적에게 숨기기 위해서 숲을 조성합니다. 나무를 씹어서 작업을 은폐시킵니다. 성이 80일 만에 완성시키자 숲을 잘라버립니다. 하룻밤 만에 성이 생겨죠. 오다와라 성의 적군이 아침에 눈을 떠서 산 위를 쳐다보니 거대한 규모의 성이 생겼습니다. 성의 정상으로부터 아래로 공격하는 것은 쉽겠죠. 이와 같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기발한 아이디어로서 승리하는 위대한 전략가였었습니다. 드디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갑작스럽게 전쟁 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에도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흘러가는 그림의 왼쪽에 보시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고요, 오른쪽 덮고 있는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오다와라 전투 중에 갑자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에게 지시합니다. 사실은 지시할 때 둘이서 같이 노상방뇨 중이었다고 합니다. 오줌 누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자네는 간동지방을 줄 테니 에도로 가게. 그 대신 지금까지의 영토는 반납하게. 그리고 에도를 잘 발전시켜 주게 하고 이렇게 툭툭 오줌을 누면서 말을 던집니다. 그리하여 7월 13일 날 간동 이전이 공식화됩니다. 자, 옮길 지역을 한번 보시면요. 당시 수도였던 교토, 오사카, 나라가 보이죠.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나고야 부근의 출신이기 때문에 비옥한 지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관동으로 옮겨라고 지시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라나 오사카 부근의 비옥한 5개의 지역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동지방, 옛날 무사시노쿤이라고 불립니다. 이걸 동경인데요. 시모후사, 지바켄, 그리고 이바라키로 옮기게 됩니다. 자, 갑자기 오줌도다 이 얘기를 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정말 의아하죠. 갑자기 왜? 라는 의문을 가지죠. 며칠 뒤 이 얘기를 들은 과신들은 정말 화를 냅니다. 안 됩니다. 오히려 싸웁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에도 이동 명령을 내렸을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도는요, 현재 동경은 당시 바다에 접해 있었고 황무지였고요. 대단한 습지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도쿠가에게 에도로 가라고 그랬을까? 역사학자들은 두 가지의 해석을 내립니다. 먼저 부정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성장해오는 실력자인 도쿠가와를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싫어했다. 그래서 멀리 보내버리고 싶었다. 따라서 정치 중심적인 교토로부터 격리함으로써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한 반란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건설에 실패하면 도쿠가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속셈이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실제적으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척근을 큐슈로 보내서 그 통치를 부탁했는데 실패하자 할복시킨 실예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하는 학설을 보면요,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 이래 이원화 체제였다. 따라서 서쪽은 천황, 동쪽은 무사, 이렇게 해서 서쪽은 천황의 보좌역인 토요토미 교토 쪽, 그리고 동쪽은 무사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담당한다 라는 전통적인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명령이었다. 또 하나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완벽한 전국 통일을 위해서는 에도 이북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하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보낸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요토미 히데요시는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에도로 가라고 그랬지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로부터 별로 떨어져 있지 않는 가마쿠라를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줌을 누다가 슬쩍 얘기를 던집니다. 에도는 어때? 갑자기 이 얘기를 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계산하겠죠. 에도의 부군이 가마쿠라 도 좋지 않을까? 무사의 성지 아닌가? 가마쿠라 막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괜찮은 곳 아닌가? 그러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도의 이점을 생각했겠죠. 첫째, 가마쿠라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앞으로 발전할 여지가 별로 많지 않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동쪽인 에도로 도망치는 것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에도는 미개발 지역이지만 앞으로 개발하면 광대한 영토를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태평양과 접해 있기 때문에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물류 수송이 용이하다. 앞으로의 권력을 장악하는 데 용이한 지역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에도 쪽이 보다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거기다가 1592년 토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임진왜란을 일으킵니다.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로 입성한 것이 2년 전인 1590년입니다. 당시 임진왜란에 일본 전국의 160개 무사 집단 가문이 참전했습니다.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에도 개발에 바빴다라고 변명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큐슈의 병력이 많이 차출이 되었는데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임진왜란에 참전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전력을 상당히 축적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도쿄 개발에 바쁘다는 핑계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1590년 8월달에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에 입성해서 개발을 시작합니다. 1603년에 에도에 에도막부를 설치한 다음에 대도시에 필요한 물과 소금과 홍수, 방지 그리고 도시를 발달시키는 물류 시스템의 완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매립 작업을 실시합니다. 현재 그 히비야라든가 오테마치 앞에 전부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매립해서 현재의 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동경에는 도네가와라는 길고 큰 강이 있는데요. 에도 시대는 항상 도쿄 주변으로 흘러서 매년 홍수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물줄기를 태평양으로 돌렸습니다. 이로 인해 도쿄의 수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전철로 40여 분 걸리는 이노가시라 공원에 수로를 개설했습니다. 이 이노가시라 공원은 현재는 유원지가 되었고요. 봄이 되면 많은 상충객들이 붐비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하였습니다. 또한 에도 중심가에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운하를 팝니다. 바다로부터 니혼바시 그리고 오자노미즈 중심가인 오테마치 쪽으로 향하는 운하를 파서 아주 편하게 바다로부터 물자를 수송하게 되었습니다. 1590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의해서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1590년 8월달 항무지였던 에도에 입성합니다. 26년 이후에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사망 이후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도쿄 건설을 계속하였고 현재 세계 최대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